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요. 이재명 대통령 현 정부의 AI 에너지 고속도로를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고 이게 대체 뭘까? 그리고 수혜주는 어느 기업들일까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 전에 이제 보좌관 관계회의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챙겼다라고 하죠.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조금 더 속도를 내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는 서해안 고속도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전국을 다 해당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고요. 전체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U자형으로 둘러싸서 에너지 송전망을 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표에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게 에너지 고속도로의 서해안 쪽만 보십시오. 2030년이잖아요. 하고 2단계, 3단계는 꽤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더 늦춰질 수도 있고 현 정부에서 2030년까지를 보면 어떻게든 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의 송전망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부 언론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도 쓰지만 또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말을 혼용해서 쓰는 이유가 2030년에는 어떻게든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국을 U자형으로 이렇게 돌려싸는 송전망. 이게 에너지 고속도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서해안에 첫 번째 선로를 깔아야 되고 이제 그것을 뭐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제 40년까지는 남해안, 동해안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의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2030년 정말 현 정부 내에서 이 서해안 쪽이라도 저 송전망을 깔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야, 송전망이 뭐가 어려워? 미국도 막 변압기 막 하고 짓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랑 미국이 송전망이 좀 다른 게 우리의 전력망은요. 이 지자체들의 반발이 상당히 커서 이 송전탑 방식이 아마도 제 생각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송전탑을 지나가는 것을 그 어떤 지자체들도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발전을 해봤자, 발전소를 지어봤자 그 송전을 못 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저 동해안 라인 쪽에서 개발됐던 전체 전력이 17기가와트, 18기가와트에 달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동해안 쪽에서 개발했던 18기가와트 중에서 7기가와트는 그냥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디선가 써야 되는 거기에 송전을 해야 되는데요. 송전을 못 해가지고 그냥 버려집니다. 호남 쪽은 실질적으로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호남은 태양광, 풍력의 거의 보고죠. 신재생 에너지를 엄청나게 개발을 하는데 호남에는 그런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으로 땡겨야 되는데 그 송전을 못 해가지고 그 신재생 해봤자 버립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낭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모든 전력을 갖다 땡겨줘야 되는데 현재 저런 송전탑 방식으로는 안 된다. 송전망이 너무나 미비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으면 그 기사들, 특히 2014, 15, 16에 밀양 송전탑 관련된 그 이슈들, 사건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밀양 송전탑 반대하면서 정말 뭐 안타까운 비극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송전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그럼 송전탑은 안 되는데 송전이 중요해? 그러면 바다로 가자. 그래서 초고압 직류 방식, HVDC 방식으로 해서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해저 송전망을 구축하자. 그래서 지금 나온 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 방식의 해저 송전망이라는 게 가격이 일단 몇 배 비싸고요. 기술력이 상당해야 됩니다. 이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요. 그런데 AI 시대잖아요. AI에 지금 당장 반도체 뭐 해야 되는데 전력은 없고 앞으로 전기 먹는 하만데 그래서 유일한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 해정 전력망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전체 지금 총 사업비 2040년까지는 72조 잡고 있습니다. 73조. 뭐 경우에 따라서 80조 프로젝트고 현 정부 내에서만 짓겠다는 저 서해안 해저 케이블, 서해안 고속도로만 11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막 예산이 없어서 증세도 하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이 모든 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전체 컨트롤 타워가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은 부채가 204조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지금 34조가 넘고 있고 총 책임자가 벌써 재무 상태가 이런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속도가 안 내고 멈춰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떠나면서 챙겨라라고 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I의 전력은 필수인 거고 현 정부가 1공약이 AI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질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투자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첫 번째 수혜 기업은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LS 에코 에너지가 말이 에코 에너지거든요. 이제 이게 원래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꾼 거고 LS 전선의 바로 밑에 있는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통신 케이블하고 진짜 잘하는 건 해저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는 베트남과 연관이 있어서 좀 하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 우리가 만드는 요런 선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 보면 막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만들 수 있는 곳이 3곳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호남 지역에 태양광 풍력이 아리백 이 산업 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송전탑은 안 되고 이거 전력 빼오려면 수도권으로 무조건 해저 케이블밖에 안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발이 있었죠. 지금 기술력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 기업들이 이거 다 해야 되는 중국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발이 크니까 정부들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리백 산단도 그렇고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중국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을 이제 규정에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저 케이블은 LS 에코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가 지금 항상 LS 에코에너지의 약점이 LS 전선이라는 이 찐이 있잖아요. 찐. 근데 LS 전선은 지금 비상장이거든요. 지금 LS 그룹이 걔를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상장하면 바로 중복 상장 논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LS 전선을 상장을 못한다고 한다면 LS 에코에너지가 수혜를 받는다라는 개념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수혜주를 CS 윈드로 꼽아봤는데요. 뭐 잘 아시죠? 이 타워, 풍력 타워의 세계 1위가 CS 윈드고요. CS 윈드는 그 위에 베어링, 그다음에 이제 타워를 땅에 박는 이걸 하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블라트를 인수해가지고 CS 윈드 오프쇼어링이라니까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만금 쪽에 대한 조속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고 전남 이 새만금의 해상 풍력 아리벤 산단에 거의 해상 풍력 주축으로 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거를 땡겨서 해저 케이블로 수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해저 케이블의 에코에너지 이쪽에서 해상 풍력에서는 뭐 CS 윈드 쪽을 보고 있고요. 9월 정기국회에서 아리백 산단 특별법을 제정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전후까지는 분명히 한번 시세를 볼 수 있다. 세 번째가 한국전력을 꼽았습니다. 앞서서 전체 이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컨트롤 타워인데 재무 상태만 보면 컨트롤 못합니다. 지금 형편없죠. 그 뭐 200조고 연간 이자가 5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 왜 한전이냐? 결국은요.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전을 일단 몸을 챙겨야 리더가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민간 자본도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여서 저는 일단 동결로 가고 있지만 연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또 전기요금의 인상도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국전력을 봤고요. 한전 볼 때 여러분들이 항상 좀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한전이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이 수급이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들인데요. 여기 이 한전의 외국인들 수급 계속 싸죠. 계속 쌉니다. 이 한전을 끝없이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지금 비중이 어느덧 20%까지 넘어온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그 200조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을 왜 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베팅도 있고 향후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효과들까지도 본다라는 점들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꼭 한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